아마 역사상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한 예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 물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주택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데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탓이겠죠. 아니면 변호인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든지 말이죠. 가족들이나 이 변호인들이 그냥 비협조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는지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법무장관 가족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어야죠. 협조했어야 되고요. 조 장관은 귀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건 또 장관답지 못한 자세죠. 검찰은 법무장관 휘하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업무 수행을 지원해줘야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야 될 텐데 당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당부를 했다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겠습니까? 그냥 협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혁신 등 소임을 앞으로도 다 해나가겠다. 오히려 이렇게 결의를 밝혔습니다. 결기를 보인 거죠.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요. 조 장관 본인에게 직접 겨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족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유튜브 방송의 기자가 전하던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동안에도 왜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적도 있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검찰이 임명권자인 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서 상당히 조심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겠죠. 하긴 대통령이 안 갔을 수도 있죠. 미국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니까. 그랬다면 아마 좀 압수수색의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완전하게 수사를 더 해가지고 대통령이 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전격적으로 수색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조 장관이 일찍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신은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 또 이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포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죠. 일종의 국력 낭비거든요. 온 나라가 조국에 뒤덮여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조국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국민들도 지금 진을 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이 눈치 보지 말고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히 대처하라. 그건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을 하면서 임명장 주면서 신신당부했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온갖 의혹이 난무하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조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했고요. 또 그러자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았죠.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장관을 피의자로 하는 혹은 장관의 가족들을 피의자로 하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윤석열 총장은 좀 남다르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자세도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황당합니다. 뭐냐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청와대로서 할 말입니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 것이겠죠. 그럼 둘 보고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심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검찰 개혁은 개혁이고요. 검찰 또한 정부기관이니까 그 직무 수행을 청와대가 존중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줘야죠.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참마속이란 말 있죠. 제갈 공명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마속을 울면서 참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군령의 엄정함, 군법의 지엄함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마속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문 대통령은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의 엄정함 이거 누구보다도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읍참마속 그거 못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까? 국법의 권위를 외면하는 그런 무모한 모험 이걸 청와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오직 조국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조국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수사는 강제성이 있는 법 집행이죠.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 측에 압수수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또 피의자 측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수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강제 수사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다가 조국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상급자인 법무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그 법무장관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를 하급 기관인 검찰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 여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하느냐? 법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너무 아니한 말이죠.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러면 장관이 옆으로 비켜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 사퇴를 하기 싫다면 옆으로 이 업무에서라도 좀 비켜나 있어야죠. 그리고 집권 여당 사람들 정말 이게 뭡니까? 말끝마다 평등, 공정, 정의 이렇게 외치더니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 거 다 언제 잊어버렸는지 오직 조국 편들기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부터가요. 이게 무슨 먼지털이식 수사, 무슨 별건 수사 이래가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하긴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까? 일단 의혹을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의혹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여당이라고 협조를 안 하고 여당 사람이라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은 스스로가 수사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옆으로 비켜서 있어야죠. 정 물러나기 싫으면 직무를 잠시 중단하든가 그 다음에요.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자기 만약 결백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 모함을 당했다 이게 밝혀지면 그때 대통령이 또 임명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온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그 사람을 하필 지금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둬야 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들 상식인의 정서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 있죠?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이 네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실시하자. 동시특검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나 대표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받아야죠. 같이 특검하자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에서는 문의 남자들 법정 세운 윤석이라고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있고 온갖 기레기들이 튀어나와서 소설로 화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윤석열이 전면전 선언했다고 띄워주는데 항명전일 뿐입니다. 발맞춰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 한다는 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지검장은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 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했지만 이마저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은 아예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까지 기소되면 청와대 핵심 라인이 해당 정부 임기 안에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님의 눈치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인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윤 총장이 지시가 아닌 협의를 택하는 꼼수를 택한 부분입니다. 형식만 갖춘 노패싱인데 아주 얍삽합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지시가 아닌 회의 형식을 빌린 것인데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모조리 기소하는 상황, 참으로 윤 총장은 기괴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추미애 장관님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돌려도 윤석열 사단은 들어먹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사단 PD수첩 보고 있나? 퀴트 임종석.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MBC PD수첩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시작된 울산 지역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추적했는데요. 방송을 보니 검찰들 하는 행태가 조국 수사와 비슷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끼워 맞추는데 연손에서 저런 것만 가르치나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걸 수사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검찰 하명 기사를 단독 달고 도배하던 얼레기들은 이런 큰 PD수첩 관련은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결 갈등이 아니고 검사 비리로 귀결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보니까 꼭 재수사해야 합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이 사건을 수임한 울산지청 특수부 출신 전관 한모 변호사를 주차장에서 만나서 물어보니 냅다 계단을 올라가면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검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계좌나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은 거부했고 경찰 수사는 벽에 마주해버리고
사건 담당 검사는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주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PD수첩 내용은 임종석 실장과도 이어지는데요. 임종석 실장은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임종석,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PD수첩을 검사들은 보기나 할까요? 검찰의 주작 모든 시민은 똑똑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한겨레의 조국 최강욱 비교 그리고 오세정. 전 국민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직위해제라니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요? 역시나 언론들은 단독을 붙이며 가족 비리로 거짓을 사실화하면서 제목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대는 조국 직위해제, 청와대는 최강욱 직위유지란 제목으로 두둔하는가 싶어 읽어보니 강희철 선임 기자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온통 이름도 못 밝히는 전직 검사장 출신 인용으로 가득 찼고 아예 청와대는 서울대와 달리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서울대와 내용상 똑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변하지 않은 한겨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을 무시했다는 것인지 한겨레는 바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와 최강욱 비서관을 같이 까면서 청와대까지 깎아내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합니다. 또한 직위해제시킨 서울대 역시 문제인데요. 서울대는 나경원 아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그 아들의 특혜를 준 서울대 교수에는 아무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대가 세계 인류대가 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보안에 전달한 지 12일 만에 직위해제를 해버리는 서울대 클래스인데요. 참고로 서울대 총장은 오세정으로 전 바른미래 소속으로 스탠퍼드 물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그럼 명예로운 교수가 되나요? 답답한 시국입니다. 그리고 오세정 총장은 며칠 전 조국 교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며칠 뒤 바로 직위해제 시켰네요. 관련해서 조국 교수님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우려가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PD수첩에서 다 뽀록 났는데도 윤석열은 무더기로 아주 마음껏 억지 기소를 강행하는 상황인데요. 자한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해준다니까 이렇게 기소하면 그게 현실화될 것 같아서